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하는데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많이 함에도 연구를 하면서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진도를 못 뽑아가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때쯤 되면 퍼터베이션에서 거의 지쳐서 잘 많이 공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디테일한 데리베이션의 진리더라도 무엇을 하는가만 이제 일단 캐치를 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할게요. 처음에는 이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있는데 H0라는 게 있고 인터랙션을 주는데 그 인터랙션이 타임 디펜던트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퍼터베이션 텀이 타임 디펜던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 H0를 뭘로 놓고 베이시스 뭘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이제 똑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은 타임 디펜던스가 있으면 우리가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시간이 0에서부터 이렇게 가면은 해밀토니안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 디파인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면 H가 딱 픽스돼 있을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타임 디펜던트 텀이 들어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H0를 하면은 이 전체가 해밀토니안인데 H0만 가지고 하니까 안 되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테크닉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인터랙션 픽처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지금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타임 이볼루션 하면서 슈레딩거 픽처,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많이 쓰는 오퍼레이터는 시간에 의존을 하지 않고 스테이트 캣만 변환 시킨 시간 의존 함수를 갖고 있는 게 슈레딩거 픽처고, 반대로 하이젠버그 픽처는 오퍼레이터가 타임 디펜던스 같고 스테이트 캣 이런 것들은 전혀 타임 디펜스가 없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잘 안 써요. 근데 하이젠버그 픽처를 쓰는 때가 언제냐면 에렌 페스트 시오렘 그래가지고 오퍼레이터에 어, 이런 걸 썼을 때 요, 요걸 쓸 때 우리가 하이젠버그 픽처를 씁니다. 어, 근데 하이젠버그도 아니고 슈레딩거도 아닌 인터랙션 픽처를 그 매스메티컬하게 디파인 하는데 사실은 음, 어,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언제 많이 쓰냐면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스지만 퀀텀 필드 시오리 또는 QFT 또는 매니바디 시오리의 어, 기본 타임 이볼루션 다루는 그 스킴이에요. 보통은 이제 하이젠버그 피처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게 막 섞여요. 자, 그건 그렇고 여기서 중요한 컨셉이 여러분의 수식 말고 하이젠버그 페르미 룰은 수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이제 아디아베틱 스요렘이라는 게 있어요. 아디아베틱 스요렘, 아디아베틱이라는 게 단열 변화잖아요. 책을 찾아보면. 근데 양자역학이나 매니바디에서 다루는 아디아베틱은 굉장히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지금의 현재에 다다르는 굉장히 좀 처음에 받아들이기엔 좀 이상한 그런 스요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할 거고, 케이스 스타디로는 제너럴 포멀리즘을 하는데 이게 만만치는 않은데 이거는 되게 하고자 하면 끝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기본적인 걸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지 않을 텐데 이 two state two state problem 그리고 하모닉 퍼터베이션은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이런 텀이 들어가는 퍼터베이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오메가가 시간의 프리퀀시니까 여러분들은 요런 uncertainty relation이 있어서 시간하고 관련된 놈은 뭔가 에너지를 주게 돼 있어요. 오메가만한 에너지가 계속 들락날락 한다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락날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은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하고 인터랙션이나 이런 거 할 때 꽤 유용하게 돼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꽤 있는데 어쩌면 실전에서 여러분들 암모니아 메이저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암모니아라는 것의 물질에 어, NH4에 N이 어디에 있느냐, 이래서 왔다 갔다 벤젠고리 같은 그런 레조넌스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들어요. 그게 레이더에도 쓰이고 꽤 많이 쓰였어요.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처음 만들 때 이게 아마 했던 걸로 나 기억하는데, 그리고 레이저도 우리가 해볼 검- 레이저까지는 너무 깊게는 못 들어가지만, 아마도 엘렉트로매그네틱 인터랙션을 얘기하면서 이 퍼터베이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너럴 포멀리즘을 얘기를 할게요. 제너럴 시츄에이션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토탈 해밀토니아는 H0 그리고 여기에다가 VT를 하고 제 편의상 여기 이렇게 바뀐 건데, 좋은 점은 이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할 때는 너무 어려워서 세컨 오더는 거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리서치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은 t 콜 제로일 때 어떤 여러분 스테이트들이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들의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주어지다가 t가 0보다 큰 상황이 딱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어, 난 모르겠는데 아이겐 스테이트는 변하지 않고 이 코에피션트들만 이렇게 바뀌는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어, 자 0은 이제 제고 얘는 n 스테이트를 시간 0에서 이건 뭐냐면은 이 코에피션트를 제곱한 게 probability to find state n at time 이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자, 이 베이시스는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n 스테이트를 시간 t에서 어, 발견의 확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시간 디펜던스가 있으니까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이게 간단한 경우에 이제 얘가 익스포넨셜 자 이렇게 정의되는데 아이겐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아이겐 스테이트의 이볼루션은 얘가 EN이 딱 있고 이렇게 돼요. 아이겐 스테이트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H라는 게 H0 더하기 V가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지 참 생각보다 앉아서 해보면 만만하지가 않아서 인터랙션 픽처라는 게 이제 됩니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음, 이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타임 이볼루션의 이제 시간 t에서 자 이게 인터랙션 픽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어, 자 이게 지금 노테이션이 이상한데 t 콜 제로일 때 인터랙션 i는 이제 인터랙션 픽처의 스테이트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슈레딩거 픽처에 지금 내가 좀 잘못 썼어요. 이게
시간 t인데 0에서부터 시간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얘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앞에 exponential 플러스 I 호바 A H0 T 이걸 곱해 준 게 인터랙션 픽처의 이건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면 어떤 오퍼레이터 인터랙션 픽처의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슈레딩거 픽처에 여러분이 쓰는 그거에다가 상사 변환을 하는데 요 똑같은 놈을 하나는 H0T 플러스 H0T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define 하는 게 이제 인터랙션 픽처예요. 이게 단데 이걸 가지고는 어, 별로 뭐 재밌는 게 없죠. 근데 슈레딩거 픽처의 경우는 보통은 이제 subscript 이 첨자 s를 생략하는데 시간 t에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의되고 오퍼레이터는 시간 0이나 s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이젠버그는 좀 바뀌는 건데 하이젠버그는 이게 똑같고 요게 토탈 해밀토니안. 자, 여기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게 얘는 H0고 여기는 토탈 해밀토니안이요. 이게 하이젠버그하고 인터랙션 픽처가 달라요. 그러면 왜 이런 짓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슈레딩거 픽처에서의 타임 이볼루션은 여러분들이 이미 봤듯이 요거를 자, 요 시간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타임 이볼루션은 무조건 요걸로 결정이 돼서 음, 그 자, 여기다 쓸게. 타임 이볼루션은 익스포넨셜 이걸로 끝이 나요. 그러면 요 definition에다가 여기 interaction picture의 요 definition에다가 time evolution을 넣어 볼게요. 시간 데리버티브를 써 볼게요. 이렇게 넣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초에 이 time evolution의 이거는 exponential plus IH 제로 요거 더하기 이거니까 체인 룰 써보면 얘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얘는 IH가 하나 있고 얘를 미분하면은 지 자신이 나오고 그리고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I-H 요게 틱 튀어나오고 슈레딩거 픽처 이게 캣이 나오고 얘를 미분하면은 저 앞에 있는 얘는 그대로 나 있고 IH는 갖다 붙여 쓸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H를 여기다 작용한 건 뭐지? 얘는 어, 에너지를 그냥 주잖아요. H0라고 했으니까. 근데 H0라고 하는 걸 좀 나중에 좀 참아요. 지금은 쓰지 말고. 근데 정리를 해보면은 앞에 거는 I 캔슬 되고 하바 캔슬 되니까 익스포넨 캔슬 되고
그러니까 exponential I 하바 h0t 여기에 마이너스 h0 슈레딩거를 넣은 것 이게 하나가 나왔어요. 앞에 건 뒤에 거는 여기가 슈레딩거 픽처의 요 정의대로 하면은 h0 h0가 아니고 h 요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 exponential I 하바 h0가 하나 이게 날고 뒤에는 h 이렇게 돼요. 그러면 exponential I 하바 h0t가 공통이니까 묶으면 앞에는 h0고 얘는 얘는 이거 묶었으니까 얘는 h인데 h0 더하기 v가 돼가지고 얘를 여기다 한 게 돼요. 근데 얘하고 캔슬 되고 얘는 앞에 v만 남고 근데 얘하고 자 이게 v가 남고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이제 가정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h0하고 v가 커뮤트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이게 되는 제약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가 인터랙션 픽처에 얘가 인터랙션 픽처의 캐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뒤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리를 딱 하면 인터랙션 픽처에다가 타임 데리베티브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렇게 돼서 이 경우에는 밑에 거는 타임 이볼루션이 exponential minus h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유사 식이 얘하고 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형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인터랙션인지 스튜어딩 건지 모르고 그냥 이걸 풀면 똑같은 식이니까 인터랙션 픽처에서의 타임 에볼루션은 익스포넨셜 이렇게 돼서 h가 아니고 v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타임 에볼루션 그 인터랙션 픽처는 왜 좋냐면은 음, 이 인터랙션이 있을 때만 타임 에볼루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랙션 픽처라는 거는 이게 이제 좀 처음에 no evolution when without perturbation. 그러니까 모든 인터랙션의 타임 에볼루션이 인터랙션이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라 이게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그러면 n 스테이트 그 h0랑 v랑 따로 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 두 개 이게 커밋하다는 거를 가정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이 복잡해져요. 그거는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그 투 스테이트 프로블럼은 진짜로 다루지를 여기 수업 시간에 할까 지금 생각 중이고 지금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뭐 이 그림을 기억을 해보세요. 이거는 코에피션트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n 스테이트에 갖고 있는 코에피션트 바뀌었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은 베이시스가 고정돼 있나 안 돼 있나 이 질문이 굉장히 펀더멘탈한 질문인데 n equal 0일 때와 아이겐 스테이트가 같아요? 이게 valid 한가요 안 한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펀더멘탈한 질문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미 양자역학이 아니라도 클래시컬한 문제에서 지구를 이렇게 놓고 적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왔다 쳐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 접선은 이거다 말이에요.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n 노멀 벡터라고 그 베이시스라고 하면 여기서는
NT가 돼요. 얘하고 같나요? 달라요. 다른데 여러분들 게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천천히 기어오면은 바닥을 기어왔을 뿐인데 그때는 내가 느낄 때는 개미가 느꼈을 때는 N 벡터가 두 개가 이 지점에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밖에서 보면 아닌 거죠. 이런 게 소위 말하는 parallel transport 그래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오면은 요 면적에 해당하는 위상 차이가 생긴다가 베리페이즈예요. 결국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게 가르치면서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이러는데 이, 이 스킴에서는 사실 얘는 지금 현재 얘는 변화가 없는 대신에 아이겐스테이트가 페이즈를 지금 페이즈를 페이즈가 하나 생긴다 이런 정도로만 이제 이 많은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타임 퍼터베이션에서는 베이시스 벡터는 바뀌지 않는데 얘는 바뀌지 않는데 여기 페이즈가 디렉션은 바뀌지 않는데 페이즈가 바뀐다라는 것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 아이겐스테이트가 이런 페이즈 변화만 하나 만듭니다. 라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나 지금 어, 두가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어디 갔지? 그래서 인터랙션 픽처는 이제 설명이 됐고 제너럴 포멀리즘 됐고 투 스테이트하고 하모닉 퍼투베이션은 특별한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에게 실전적인 거로 하면은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를 가지고 인터랙션 하는 걸 퍼터베이션으로 어떻게 하는지 페미 골돈을 이걸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요. 좀 이걸 하나하나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게 뭐지? 딱 이럴 텐데 엘렉트론과 EM 웨이브 인터랙션. 자, EM 웨이브 인터랙션으로 하는 거는 이제 퀀텀 필드로 가면은 엘렉트론 포톤 인터랙션으로 더 확장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저 어려운 좀 스킴인데 지금은 우리는 양자역학에서 다룰 수 있는 스킴만 다룹니다. 이 포멀리즘을 임의의 보존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존은 스핀이 0, 1, 2, 근데 우리는 2는 내가 잘 모르겠고 0냐 1이냐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이고 요 포톤이나 포논, 마그논은 또 뭐가 있냐면 웨이브 진행 방향에 따라서 얘네가 론지투드널이 아니면 트랜스버스한 필드다 그러면은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논 같은 경우도 웨이브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놈, 이렇게 수직하는 놈 있고 요 방향으로 이렇게 어, 진동하는 그런 3 폴라리제이션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폴라리제이션이 있습니다. 포톤은 엘렉트로마그네틱이고 트랜스버스 웨이브이기 때문에 어, 웨이브가 이렇게 가면 요거하고 요 방향밖에 없어요. 진행 방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유사성인데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제가 나왔던 문제는 그 요거하고 그 차지 프리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인 상황에서 소스 프리인 상황에서 어, 요거를 가지고 어, 이 필드나 B 필드가 둘 다 웨이브가 되는가 보여라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웨이브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솔루션이 어떤 이 필드 곱하기 익스포넨셜 진행 방향 프리퀀시 여기서 이제 디스퍼션이 뭐가 나오냐면 C는 이런 디스퍼션이 나와요. 반드시 물론
솔루션에 두 개가 나와서 이렇게 가는 웨이브가 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B 필드는 여러분들이 벡터 포텐셜 이렇게 되는 걸 알았는데 얘는 스태틱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인데 사실은 타임 디펜던스가 있는 벡터 포텐셜일 경우 이렇게 돼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요 이퀘이션을 잘 보면은 가능해요. 요 이퀘이션을 보면은 요 이퀘이션을 보면 전체 컬이 컬을 이렇게 딱 치워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그레디언 컬이 제로이면은 얘는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딱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렇게 나오는 게 근데 지금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B 필드도 E 필드도 다 이런 익스포넨셜 KR 팩터가 있어야 돼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 벡터 포텐셜이 어떤 놈이 나오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교재를 내가 지금 어, 기- 이, 지금 내가 지금 갑자기 멍 A를 찾는 거를 이제 음, A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노멀라이제이션 폴라리제이션이 있고 디렉션 방향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럴 때 왜 이래. 아무튼 이거는 택하기 마련인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경우는 외부 포텐셜이 없다고 치면은 그냥 이렇게 요 포텐셜 제로라고 치면 이것만 풀면 되는데 이때 게이지 컨디션을 잘 써서 스칼라 포텐셜 A 스퀘어에 가는 건 무시하는 이거를 무시 못하는 상황이 발생도 하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이때 얘네들을 얘하고 이 폴라리제이션하고 모멘텀하고 어, 그 인터랙션을 딱 시켜버리면 내적을 시켜버리면은 뭐 컨스탄트는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요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모닉 퍼터베이션의 꼴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V 곱하기 요거 더하기 V 스타 곱하기 요 꼴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모닉 퍼터베이션이라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런 거는 음, 이게 이제 K 디펜던스는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나머지는 자 얘는 뭘 주냐면은 stimulated emission 얘는 absorption을 주는 그런 텀이 돼요. 그러면 to state만 놓고 보면은 복잡하게 여러 개 생각할 필요 없이 뭔가가 외부에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요 에너지하고 요 오메가하고 만약에 같다 그러면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놈이 쓰면은 조금 좀 까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상 스테이트에서 내려오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미트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다루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오메가하고 요 차이, 레벨 차이가 반드시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저런 상황이든 외부에서 이렇게 왔는데 나가는 요 스테이트를 이니셜이라고 그러고 파이널이라고 치면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가는 probability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에너지가 같아 버리면 그냥 레조넌스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probability를 나타내는 게 페르미 골든 룰이에요. 별건 이게 너무 어렵게 말을 들으니까 어려워서 힘들어 되는데 식을 여러 번 보면은 굉장히 그냥 외워져요. 이건 뭐냐면 앞에 2파이 하바 팩터는 노멀라이제이션이고 인터랙션 매트릭스는 난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어떤 인터랙션이 결정하는 매트릭스의 제곱 여기에 파이널하고 이니셜하고 사이에 외부 포티베이션이 주는 오메가는 항상 델타 펑션을 만족해야 돼요. 이거는 에너지 컨저베이션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사람들이 어렵게 얘기하지만 요 매트릭스 꼴의 제곱만 알면 진짜 그 레이시를 계산하는 거고 얘는 아니 이 에너지 컨저베이션 안 되면 안 일어나는 거야 라는 게 되는 거고 특별히 이제 RPS 같은 포토 에미션 이런 경우엔 K 디펜던스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델타 얘는 외부 포테베이션이 주는 오메가 그리고 파이널 이거는 외부 포테베이션이 주는 모멘텀 요 텀이 하나 더 붙을 뿐이고 다른 퀀텀 스테이트들의 변화가 있으면 걔가 주는 델타 펑션이 하나 더 붙을 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같은 요 펑션을 하면은 매트릭스를 지금 V라고 하는 놈을 왕창 요거를 다 V라고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2파이 하바 요거의 제곱 콘스탄트 이렇게 되고 파이널 스테이트하고 이니셜 스테이트인데 포트베이 요거의 파이널 이니셜 얘는 이미션 되는 것만 할게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얘를 쓸 때 비그너 에카스 테오렘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러면 에카르스 테오렘을 주면 이니셜과 사이에 실렉션 룰이 생겨서 계산은 못할지언정 나는 어떤 게 넌제로인지를 알게 된다 이건데 이것도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xponential IKR은 K가 굉장히 작다면 이렇게 돼가지고 요 매트릭스가 K 하나만 K만 하나만 날랑 남는 이런 게 돼서 이게 다이폴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전자기학의 레디에이션을 할 때 나오는 어프락시메이션입니다. 이것이 페어미 골든 룰이에요. 페어미 골든 룰은 그러니까 별 게 아니고 별 거죠. 어렵죠. 2파이 나누기 하바가 있고 이건 노멀라이제이션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인터랙션 매트릭스 제곱 나머지는 델타 펑션은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주는 놈 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디아베틱을 좀 얘기를 할게요. 아디아베틱은 요즘 요즘은 여러분들이 베리페이즈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베리페이즈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초석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 아디아베틱 시오렘이나 컨티뉴티 이런 거를 몰라도 그냥 그런 베리페이즈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해도 되는데 심화 학습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반드시 막히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포텐셜이 있냐면 V equal T가 있는데 어, 얘를 이렇게 이거는 잘못됐다. 콘스탄트 포텐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포텐셜을 넣는데 얘가 t가 마이너스 에타를 마이너스 0 거의 0으로 만들어 놓고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이거는 에타를 very very 거의 0에 근접하는 거라 하면은 이게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끌고 와가지고 t 이퀄 0에서는 v가 되는 그런 포텐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태초의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진짜 이렇게 천천히 끌고 와가지고 t 이퀄 제로에서 v 딱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저도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그, 그 이론적 전개에 그 유용성이 있어서 생각하는 건데 그 더 깊이는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때 아디아베틱 세오렘은 뭐냐면 음, 여러분들의 레벨들이 n equal 1, n equal 2, n equal 3 이런 레벨들이 이렇게 쫙쫙쫙 있다고 치면 t equal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이 레벨들 사이의 스페이싱이 꼭 온전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얘가 n equal 1 여기선 t equal 0에서 이렇게 되고 n equal 2 이렇게 벌어지더라도 no level crossing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순차적인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는 이 오더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아디아베틱 세오렘이에요. 얘네들끼리의 간격은 바뀔지언정 작은 놈이 1번하고 애초에 여기서의 레벨이 이게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뒤바뀌는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는 거는 없다. 그겁니다. 그게 아디아베틱 세오렘이에요. 이거를 가정해야 많은 경우가 풀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이폴 어프락시메이션은 내가 얘기를 꼭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혹시 MCD나 포토 에미션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포토 그거를 이루는 그 세오리티컬 백그라운드는 이미 다 다룬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수업 시간에는 뭘 하냐면은 투 스테이트 프로블럼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하모닉 퍼터베이션하고 여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무튼 여기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